김정은에게는 최소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2023년 여름 중국 단둥의 한 허름한 식당에서 탈북 고위관리 출신 A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중 김주애는 사실 7번째에 불과합니다. 첫째는 이미 20살이 넘었고 현송월이 낳은 아이도 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왜 김주애만 세상에 공개했을까요? 진짜 후계자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11월 전 세계가 김주애의 등장에 놀랐을 때 북한 내부는 또 다른 이유로 술렁였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왕자들의 전쟁이. 오늘 우리는 북한 권력 최고 기밀 김정은 자녀들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조선중앙통신이 전 세계를 경악시킨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의 손을 잡고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을 걷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사랑하는 딸 동지라는 표현과 함께 등장한 그 아이의 나이는 대략 9세에서 10세로 추정됐습니다. 북한 매체가 최고 지도자의 자녀를 공개한 것은 2010년 김정은 자신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1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서방 정보기관들은 즉각 분석에 들어갔고 그 소녀가 2013년경 출생한 김정은의 둘째 자녀 김주애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국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이 2013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안고 놀아줬던 바로 그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정말 놀란 것은 아이의 존재가 아니라 공개 방식이었습니다. 북한은 왜 군사 도발 현장에 어린 딸을 데려갔을까요? 왜 하필 지금 이 아이를 세상에 드러낸 걸까요? 김주애 공개 직후 한국 국정원과 접촉한 복수의 탈북자들이 입을 모아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김주애는 김정은의 첫째가 아닙니다. 심지어 둘째도 아닙니다. 2019년 탈북한 전직 호위사령부 소속 B씨는 더욱 구체적인 증언을 내놨습니다. 2010년에 태어난 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2018년까지 근무할 때 그 아이는 이미 8살이었고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탈북 고위관리 출신 C씨는 2023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숫자를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에게는 최소 7명에서 최대 10명의 자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리설주 소생만 3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현송월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다는 것, 기쁨조 출신 여성들 중 일부가 김정은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은 모두 철저히 숨겨진 채 양육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권력 핵심부를 취재한 기자들과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하나의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김정은이 특정 별장이나 거처를 방문할 때마다 호위 인원이 평소보다 2~3배 늘어난다는 점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김정은의 동선을 분석한 한 탈북 보위부 출신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원산 갈마지구의 특정 별장, 평양 만수대 지역의 한 저택, 묘양산 인근의 비밀 거처, 이 세 곳을 방문할 때마다 경호가 특별히 삼엄해졌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2021년 중국을 통해 빠져나온 북한 내부 문건 중 하나에는 특별 교육 대상자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는 미성년자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이와 성별만 표기된 그 명단에는 2010년생 남자아이부터 2017년생 여자아이까지 총 6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보기관 분석가들은 이들이 바로 김정은의 숨겨진 자녀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이 아이들을 숨기고 오직 김주애만 공개한 걸까요? 2012년 7월 6일 김정은 옆에 갑자기 등장한 여성이 북한 방송에 포착됐습니다. 단발머리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김정은과 나란히 걸으며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그녀를 리설주 동지라고 소개했고 이것이 김정은 부인의 첫 공개였습니다. 리설주는 1989년생으로 은하수 관현악단 가수 출신이었고 김정은과는 2009년경 만나 2010년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임신과 출산 기록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탈북자들과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종합하면 리설주는 최소 3차례 출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0년 첫 아들 출산, 2013년 김주애 출산, 2017년 막내 출산이 그것입니다. 특히 2010년 출산은 결혼 직후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아이가 남자였다는 점에서 후계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힙니다. 리설주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9개월간 공개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는데 이 시기 넷째 자녀를 임신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직전에도 약 4개월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아예 1년 넘게 공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1980년생인 현송월은 북한 최고 인기 여성 가수였고 1990년대 후반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에서 돌아온 직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16살, 현송월은 18살이었고 둘 사이에는 뜨거운 열애가 있었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이 관계를 반대했고
현송월을 군 장교와 강제로 결혼시켰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2013년 8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송월이 음란물 제작 혐의로 총살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한 언론들은 일제히 김정은의 옛 연인 처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북한 내부에서도 이 소식이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2014년 5월 죽었다던 현송월이 살아서 북한 TV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은하수 관현악단 공연을 지휘하는 그녀의 모습은 전 세계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현송월은 단순히 복귀하는 데 그치지 않고 2018년 평창올림픽 예술단장으로 남한을 방문했고 북한 문화예술계 최고 실력자로 급부상했습니다. 2021년에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승진했고 2023년 김정은의 모든 문화행사에 동행하는 핵심 측근이 됐습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3년 숙청설이 나온 바로 그 시기 현송월이 임신 중이었다는 소문이 북한 내부에서 조용히 돌았습니다. 북한에는 기쁨조라 불리는 특별한 조직이 존재합니다. 최고 지도자를 위해 노래하고 춤추며 시중을 드는 젊은 여성들로 구성된 이 조직은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쳐 선발됩니다. 김정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이 시스템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 탈북한 전직 기쁨조 관리 책임자 D씨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가까이에서 모시던 여성 중 최소 3명이 임신 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건강 문제나 집안 사정으로 은퇴했다고 했지만 내부에서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청양 외곽의 특수시설에서 아이를 낳고 급비리에 양육하고 있다는 증언이 여러 경로를 통해 나왔습니다. 2018년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한 북한 여성은 자신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특별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들이었고 각기 다른 별장에서 자랐습니다. 서로 만나는 일은 절대 없었고 우리는 그 아이들의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이 여성이 돌봤던 아이들 중에는 김정은의 자녀들도 포함돼 있었을까요? 2017년 2월 13일 오전 9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한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얼굴에 뭔가 묻혔어요. 도와주세요. 그는 공항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20분 후 앰뷸런스 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정남. 김정은의 배다른 형이자 한때 북한 권력 서열 1위 후계자였던 인물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의 얼굴에 묻은 물질은 VX 신경자극제, 유엔이 지정한 대량 살상 무기였습니다. CCTV에는 2명의 젊은 여성이 김정남에게 접근해 손으로 그의 얼굴을 덮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곧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배후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 사건은 국가주도 암살극으로 결론났습니다. 김정남은 왜 죽어야 했을까요? 1971년생인 그는 김정일의 장남이었고 1990년대에는 당연한 후계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01년 5월 그는 가짜 여권을 들고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에 밀입국하려다 붙잡히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었다는 그의 변명은 김정일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 사건으로 후계 구도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이후 마카오와 중국을 오가며 망명생활을 하던 그는 2012년 김정일 사망 후에도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2017년 그가 암살당한 진짜 이유는 후계자 자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정보기관과 가까웠던 그가 김정은 체제의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 바로 그것이 김정남의 사형 선고문이었습니다. 김정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김정남, 차남 김정철, 삼남 김정은이었고 이들은 모두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1981년생인 김정철은 김정은과 친형제로 같은 어머니 고영희의 아들이었습니다. 외모도 비슷하고 나이도 2살밖에 차이 나지 않았던 이 형제 중 왜 동생이 권력을 잡았을까요? 2009년 김정일은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정철이는 성격이 여자 같다. 권력을 잡기엔 너무 약해. 실제로 김정철은 어릴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고 스위스 유학 시절에도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2011년 8월 에릭 클랩튼이 싱가포르에서 콘서트를 열었을 때 관객석에 김정철이 나타났습니다. 경호원들을 대동한 그는 공연 내내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고 공연 후에는 클랩튼을 만나 악수까지 나눴습니다. 녹음악을 사랑하는 그의 모습은 권력투쟁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2012년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김정철은 단 한 번도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숙청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정철은 여전히 평양에 살면서 음악 활동과 문화예술 분야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김정철이 배후에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조율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권력은 포기했지만
형제로서의 관계는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1987년생 김여정은 김정은의 친여동생이자 현재 북한 권력 서열 2위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북한 특사로 참석하면서 전 세계에 얼굴을 알린 그녀는 이후 빠른 속도로 권력 핵심부에 진입했습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바로 뒤에 앉아 메모하던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2020년 6월 김여정은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라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는 지도자임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2021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한 김여정은 대남 업무뿐 아니라 선전, 문화예술, 심지어 군사 분야까지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미사일 발사 현장에 김정은과 함께 나타난 그녀는 이제 북한의 실질적 2인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김여정의 자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2014년경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남편이 누구인지 자녀가 있는지조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여정이 결혼과 출산을 의도적으로 숨기면서 권력 승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만약 김정은에게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김여정이 섭정 역할을 하며 조카 중 한 명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시나리오입니다. 2010년은 김정은에게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9월 당 대표자회에서 대장 칭호를 받으며 공식 후계자로 등장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해에 김정은의 첫 아들이 태어났다는 증언이 여러 경로에서 나왔습니다. 2013년 평양을 방문한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은 당시 김정은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나이 많은 아들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2018년 탈북한 전직 호위사령부 소속 이 씨는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2017년까지 제가 근무할 때 원산의 한 별장에서 7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겸호 수준이 김정은 동지와 거의 같았고 특별교사들이 따로 붙어서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북한 권력 구조를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가들은 이 아이가 김정은의 장남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북한 세습체제에서 장남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김일성의 장남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했고 김정일도 처음에는 장남 김정남을 후계자로 염두에 뒀었습니다. 만약 2010년생 아들이 실존한다면 2026년 현재 그는 15살이 됐고 이미 정치와 군사교육을 받고 있을 나이입니다. 북한은 왜 이 아이를 숨기고 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김정은이 자신처럼 아들을 20대 후반까지 철저히 숨긴 채 준비시킨 뒤 전격적으로 후계자로 발표하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2013년 현송월 처형설이 돌았을 때 북한 내부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조용히 퍼졌습니다. 현송월이 김정은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숙청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설주의 질투와 분노가 현송월을 제거하려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송월은 죽지 않았고 9개월 후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9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9년 중국을 통해 입수된 북한 내부 문서 중 하나에는 2013년 6월생 특별관리대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별과 출생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관리 등급이 최상이었다는 점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만약 현송월이 2013년 초에 임신했다면 출산 시기는 정확히 그 무렵과 일치합니다. 그녀가 사라졌던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는 임신 후기와 출산, 산후조리 기간과 맞아떨어집니다. 2022년 탈북한 한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현송월이 복귀한 이후 평양이 아닌 묘향산 인근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특별한 별장이 있고 가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현송월이 김정은의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는 2026년 현재 12살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리설주 소생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후계자가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 아이를 살려뒀을까요? 김정은은 왜 수많은 자녀 중 오직 김주애만 세상에 공개했을까요? 여기에는 북한 권력 세습의 독특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후계자 조기 노출의 위험성입니다. 김정일은 김정은을 2009년까지 완벽하게 숨겼다가 단 1년 만에 후계자로 만들었습니다. 반대 세력이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너무 일찍 후계자를 공개하면 그 주변에 파벌이 생기고 권력 투쟁이 시작되며 암살 위험도 커집니다. 둘째, 선택지를 열어두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자녀를 키우면서 누가 가장 능력있고 충성스러운지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김정일도 세 아들을 모두 관찰한 뒤 김정은을 선택했습니다. 셋째, 보험 전략입니다. 만약 공개된 후계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즉시 다른 자녀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 김정남이 탈락했을 때 김정일이 당황하지 않고 김정철과 김정은 중에서 고를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넷째,
국제 정치적 고려입니다. 자녀가 많다는 것이 알려지면 북한 지도부의 사치와 부패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재 상황에서 인민은 굶주리는데 최고 지도자는 여러 자녀를 호화롭게 키운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째, 김여정 카드입니다. 만약 모든 아들들이 부적격하다면 김여정을 섭정으로 내세우고 그녀의 자녀나 조카 중 한 명을 5대 지도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권력은 안정됩니다. 2024년부터 북한 매체는 김주애를 더 자주, 더 중요한 행사에 노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일에 김주애는 군 지휘관들 사이에 앉아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미래 최고 사령관으로 준비시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이와 다른 시나리오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2023년 탈북한 한 교육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양의 특수교육기관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들이 비밀리에 가르치는 학생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이는 13살에서 15살 정도이고 남자아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2010년생 장남이 실존한다면 그와 김주애는 약 3년 나이 차이가 납니다.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장남이 유리합니다. 김일성도 김정일도 모두 장남이었고 유교 문화가 남아있는 북한에서 적장자는 여전히 강력한 정당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김주애도 만만치 않은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이미 인민들에게 얼굴이 알려졌고 김정은이 직접 여러 번 공개, 석상에 데리고 다녔다는 것은 그녀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또한 김주애가 공개된 시점이 2022년이라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제기되던 시기에 딸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포석일 수 있습니다. 북한 권력 엘리트들은 지금 이 두 아이 중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예의주시하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김정은에게 급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김여정 섭정체제입니다. 김주애는 2025년 현재 겨우 12살로 국가를 통치하기에는 너무 어립니다. 설령 2010년생 장남이 있다 해도 15살로 역시 미성년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여정은 완벽한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백두혈통이고 이미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군부와 당 고위층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섭정체제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중국 역사에서 측천무후는 어린 황제를 대신해 섭정하다가 결국 스스로 황제가 됐고 조선시대에도 수렴청정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김여정 섭정 시나리오는 이렇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유고시, 김여정이 임시 국가지도자로 등극하고 김주애나 장남을 명목상 후계자로 지정한 뒤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10년간 섭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김여정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세습 구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2024년 들어 김여정의 발언과 행보가 더욱 강경해지고 독자적인 것도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은 이미 김여정을 김정은의 대리인이 아니라 독립적 권력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025년 2월 현재 북한의 권력 구도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김정은이 절대 권력자이지만 그 아래에서 벌어지는 후계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김주애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12차례 공개석상에 등장했습니다. 2023년 6회에 비해 2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군사 관련 행사 비중이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2024년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에는 군 원수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 10월 10일 당 창건일에는 김정은과 나란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인민들에게 이 아이가 미래 지도자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각인시키는 작업입니다. 반면 첫째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은 여전히 어떤 공개석상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탈북한 한 간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장남이 최근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군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김여정은 2024년 한 해 동안 3차례 중요한 대남 담화를 발표했고 모두 강경한 어조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오빠를 보좌하는 여동생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지도자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현송월은 2024년 내내 김정은의 모든 문화예술 행사에 동행했습니다. 그녀의 역할이 단순히 공연 기획자를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4명의 여성, 김주애, 김여정, 리설주, 현송월과 숨겨진 왕자들 사이의 권력 게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이후 권력 구도에 대해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서울대 북한학과 A 교수의 분석입니다.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70%입니다. 이미 2년 넘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것은 명확한 신호이고 북한도 이제 여성 지도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건강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더 통치하며
김주애를 20대 초반까지 준비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정보원 출신 비 박사의 견해입니다. 숨겨진 장남이 최종 승자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남성 중심 사회이고 군부를 장악하려면 남성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김주애는 미끼이거나 예비 카드일 뿐이고 진짜 후계자는 조용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2030년경 갑자기 20대 중반 남성이 등장하며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탈북자 출신 CC의 전망입니다. 김여정이 핵심입니다.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녀가 최소 10년은 권력을 잡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키우거나 김주애와 장남 중 더 통제하기 쉬운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어쩌면 북한 최초의 여성 최고 지도자가 김주애가 아니라 김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고 실제로는 북한 내부 권력 역학에 따라 순간순간 바뀔 수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북한 사회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 세력의 성장입니다. 본주라 불리는 신흥 부유층이 등장했고 이들은 공식 권력 구조 밖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후계자가 누가 되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줄 지도자를 원합니다. 둘째, 정보 유입의 증가입니다. USB와 SD카드를 통해 남한 드라마와 영화가 북한 전역에 퍼지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는 외부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조건적 충성보다 합리적 통치를 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세대 교체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사라지고 있고 김정은 시대에 성장한 30대 간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세습 체제에 대한 낭만이 없고 실용적 사고를 합니다. 넷째, 여성 역할의 확대입니다. 김여정과 현성월의 부상은 북한에서도 여성이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면 이런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다섯째, 핵 보유국으로서의 자신감입니다.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자부하며 이것이 체제 안정의 궁극적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후계자가 누구든 핵카드를 쥐고 있는 한 정권은 유지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김정은의 자녀들과 후계 구도는 단순한 북한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미래, 나아가 동북아 안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변수입니다. 만약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면 그녀는 2030년대 중반, 20대 초반에 핵무기를 가진 나라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녀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으며 남한과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숨겨진 장남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북한 권력 구조의 대격변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러운 후계자 교체는 내부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은 오히려 남북관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여정이 권력을 잡는 시나리오는 가장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로 볼 때 매우 강경하고 계산적인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성이라는 점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남성 권력 세습과는 다른 통치 스타일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북한 권력 세습의 결정적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김정은 이후 북한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숨겨진 왕자들이 모습을 드러낼지 김주애가 최종 승자가 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북한의 후계 구도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2천만 북한 인민의 운명이고 5천만 남한 국민의 안보이며 우리 자녀 세대가 살아갈 한반도의 미래입니다. 김정은의 숨겨진 자녀들, 그들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김정은의 숨겨진 자녀들과 북한 권력 세습의 비밀을 파헤쳐봤습니다. 김주애는 시작일 뿐이고 그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더 많은 왕자와 공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북한이라는 폐쇄된 왕국에서 벌어지는 권력 게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김여정의 진짜 권력과 그녀가 준비하는 북한의 미래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